인류 역사에서 독을 품은 식물과 포식자 동물이 우리를 늘 위협해왔다. 검치호랑이가 덤불 속에서 인간을 노리던 때에 뇌에서 만들어진 스트레스 반응은 인간을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오늘날 스트레스 반응은 더 이상 과거에 설계된 목적대로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두뇌는 생존을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감각이 예민해지며 집중력이 극도로 상승하는 이 무의식적인 반응은 너무 빨리 일어나서 당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려 했는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원시인을 덮치려는 검치 호랑이나 갑자기 차선을 침범하는 자동차나 당신의 업무를 지적질하는 동료에게나 뇌가 대처하는 스트레스 방식은 유사하다는 데 있다. 보고서의 오류를 예리하게 지적하는 동료의 행동이 당신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는데도 당신의 심박이 빨라지고 이성의 영역은 잠시 기능을 멈추면서 당신의 본능은 싸움을 부추긴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본능적 감정 반응을 억제하려고 한다. 그 결과 발생하는 또 다른 스트레스는 동료에게 주먹질을 한 것만큼이나 해로우며 장기적으로는 당신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인류 역사는 포악한 자연에 늘 위협을 받아왔다지만 사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인간이었다. 인간의 무의식은 외부인으로 판단되는 모든 사람에게 불신의 태도로 반응하도록 인류의 시초로부터 설계되어 있었다.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곁에 있는 사람의 아주 미세한 신호까지 읽어내 그를 신뢰할 수 있을지 판별하는 능력이 꼭 필요했다. 현대 사회에서의 갈등은 조금 더 문명화되고 복잡해졌지만 인류는 주변인들로부터 오는 작은 잠재적 위협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시켜왔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반응 프로그램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의사를 찾는 원인 중 75에서 95%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운동이든 매일 조금씩 하는 것,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등 말하면 입만 아픈 검증된 방법들이 있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의 주제인 우리 신체를 이용해 뇌를 속이거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거나 스트레스 반응의 영향력을 전환시켜서 스트레스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신의 뇌는 똑똑하고 강력하지만 놀라울 만큼 순진하고 속이기도 쉽다. 심리학자들은 감정만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체도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우리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의 표정과 태도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두뇌를 속일 수 있다. 미소의 힘. 연필을 이용한 실험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입에 연필을 문 위치를 달리했다. 한 그룹은 연필을 문 위치 때문에 웃음 짓는 모습이 되었고 다른 그룹은 찌푸린 표정이 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두 그룹에게 만화를 보게 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만화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소를 지었던 그룹은 인상을 찌푸렸던 그룹보다 훨씬 더 만화가 재미있었다고 했다. 입모양이 두뇌를 조종한 것이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칠 때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면 뇌는 당신이 기분 좋은 상태라 여겨 뇌에 타격을 입히는 스트레스가 완화된다. 심호흡하기. 심호흡은 당신이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휩싸일 때 스트레스의 강도를 낮추고 다운된 기분을 끌어올려 줄 수 있다. 92세라는 놀라운 나이에도 슈퍼모델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카르멘 데로레피스는 일이나 운동을 하기 전 혹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한다고 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입으로 숨을 완전히 내뱉는 심호흡을 하루에도 몇 번씩 훈련처럼 반복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푼다고 한다. 92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녀를 따라 스트레스 강도를 낮추어주는 심호흡을 자주 해보자. 당신의 작은 성공을 바탕으로 또 다른 성공을 모색하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떠올릴 만한 업적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긍정적 태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나 있다. 첫째, 어떤 종류의 실수를 하든 바로 떨쳐내고 다음에 더 잘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둘째,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이건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여정에 잠시 나타난 잠깐 멈춤 신호라고 생각하라. 낙관주의자들은 좌절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건 일시적이며 곧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다. 감사하기. 진정한 감사는 상황을 다르게 보는 방법이다. 감사요법은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당신의 사고를 전환시켜서 확신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감사 훈련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은 활력과 운동량이 증가했고 낙천적 사고가 늘었으며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돕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이 모든 개선 사항들은 누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그 영향력은 기적과도 같다. 감사는 당신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며 마침내는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 감사 이론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을 3개나 5개씩 적어보는 것이다. 시간을 따로 정해도 좋고 틈날 때마다 해도 좋다. 당신의 삶을 개선시키고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 사람과 사건들에 집중하는 것이 감사다. 그런데 감사의 원천은 당신의 바깥에 있다. 아름다운 일몰이나 맛있는 식사, 낯선 이의 미소, 동료나 친척, 친구의 도움 등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원천이다. 감사는 당신의 삶을 스트레스로부터 건져주고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앞선 내용은 뇌를 읽다에서 참조했습니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